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9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다행히 눈들이 많이 녹아서 오늘 새벽에 이제 얼지만 않는다면 또 주말에 나름대로 휴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데, 나이 먹으니까 이제 눈은 좀 싫은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예쁘게 내린 모습은 참 좋은데, 저희 회사가 이제 20층인데 마포에 있는데 여의도와 가까운데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눈이 이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길거리에서 운전을 하거나 뭐 어디를 가거나 할 때 참 불편한데, 이 눈도 시대에 따라서 자기 나이에 따라서 주는 감흥이 다른 것 같습니다. 미국은 추수감사절로 모든 게 이제 휴장이죠. 내일도 이제 오전장만 열리고 이제 문을 닫는 모습인데, 미국은 추수감사절이 굉장히 큰 축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이틀 후에 블랙 프라이데이, 이제 미국 쇼핑의 20%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연말에 일어나고 다음에 크리스마스 휴가 시즌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 1년이 이제 마무리가 되죠. 네. 12월은 반등의 시간이다. 제가 뒤에서 잠깐 설명했는데, 이제 미국의 트럼프가 2016년 12월 4일인가 똑같이 이제 일기 때 됐는데, 그때도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다가 12월 7일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약 한 달간은 모든 노이즈가 시장에 다 반영이 되면서 그때도 미국 주가가 박살이 나고 글로벌 주식이 박살이 났는데, 이번에도 한 달 정도 모든 노이즈가 다 시장에 이제 반영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내년에 대한 기대, 선반영 뭐 이런 것들, 또 미국의 금리나 한국도 금리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시장에 선반영이 되면서 12월 중순부터는 다시 반등의 시간이 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인다. 따라서 12월에 쭉쭉쭉 빠지면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12월은 반등의 시간이다. 미국의 금리 인하도 가능할 것 같다. 한국도 어제 이제 금리 인하를 했는데, 금리 인하 가능성에 배팅하는 것은 나쁜 것 같지는 않다. 네. 우리나라도 금리가 인하됐을 때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들, 뭐 이자 부담이 많은 뭐 건설도 있을 수 있고, 제약 바이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IT도 있을 수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금리가 빠지면 또 수혜가 되는 종목들, 이러한 것들을 찾아서 내년을 위해서 좀 묵묵히 돌을 놓는 그러한 좀 전략, 엉덩이가 무거운 전략을 봐야 될 것 같다. 지금은 어느 누구도 용 빼는 재주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틀 올라가고 그 다음날 올라가면 뒤통수 때리는 이 장, 빠른 순환매, 온갖 잡주 테마주의 모습, 이렇게 것을 횡행하는데 어느 누가 맞출 수 있겠어요? 전 종목을 다 사면은 지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나마 빠지지 않고 나름대로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은 다행입니다. 돈도 없는 상황, 거래량도 줄고, 외국인들은 매일매일 팔아채끼고, 이런 상황에서도 개인들의 힘으로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거, 이게 이제 용하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어느 나라든지 어느 기업이든지 50년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산업화가 본격 가동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이 사이클의 마지막에 와 있고, 일본은 이미 이 바닥에 있고, 유럽도 바닥에 있고, 한국이 이제 바닥을 향해, 삼성전자도 여기에 있는 거죠. 바닥에 거의 나오는 거. 대만이 그 위에 있고, 중국이 이제 정점을 지나서 중국도 꺾이는 모습. 그 다음에 인도가 정점에 있고, 이러한 것도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제 선진국병에서 한국은 이미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시간을 좀 늦추면서 누가 구조조정과 새로운 혁신을 통해서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냐, 이 차이인 것 뿐이지, 이 커다란 50년 주기로 싱킹하는 이 곡선의 모습 속에 있으면은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죠. 시간에 늦추는 것 뿐이죠. 이러한 큰 흐름들을 이해를 하고, 차라리 한국에 투자하지 말고 늘 시장의 정점에 있는, 사이클의 정점에 있는 미국 혁신과, 그리고 창의적 아이디어와 새로운 정치 리더십과 새로운 판을 가를 수 있는 그 혁신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 투자하는 게 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일단은 우리는 국장에 좀 집중하는 거니까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배팅을 하자. 팔란티아와 같은 종목들은 지금 60몇 달러밖에 안 하지만 나중에 200달러, 500달러까지 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팔란티아는 집중적으로 사자. 뭐 이런 이유로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푸시를 가하는 그런 요즘입니다. 용 빼는 재주가 없는 국장, 금융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금일 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증시 추수감사절로 휴장. 하지만 비트코인은 24시간 돌아간다. 95,000달러 행보다. 트럼프하고 저커버가 만났지 말라고 해서 관계 개선을 시도한다. 뭐 어쩔 수 없죠. 살아남아야 되니까. 리카르도 22총재가 미국산 수입을 좀 늘려서 트럼프와 협상을 해야 된다. 이제 준비하는 거죠. 바이든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관계를 망쳤다. 멕시코 쪽에서는 관세 전쟁은 없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하나만 한 소리죠. 이 양반은. 결국 미국의 AI라든지 이런 것들을 육성하고 다음에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바이든 정부의 힘인데 밥상 물가에서 졌다는 거죠. 밥상 물가와 내가 우리 집 문을 열고 나갔더니 마약에 찌들어져 있는 이민자들의 모습, 흐트러져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중산층들에게 너무 눈에 거슬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하지만 그들이 이민자를 막았을 때 되돌아올 수 있는 고통은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네, 이민자들을 막았을 때 200에서 300만을 막으면 미국의 서비스가 안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비싼 노동 임금을 줘야 되고 이게 경기를 침체시키고 소비가 감소할 수 있는 이런 악순환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또 200에서 300만이 소비를 하지 않았을 때 미국 경제는 성장률이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걱정은 나중 일이고 일단은 내 눈앞에 있는 것들, 네, 이런 문제들, 밥상 물가, 내 집 렌트값의 상승, 보험료의 상승,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마음대로 거리를 다질 수 없는 미국인 중산층들의 그 고뇌, 이런 것들이 이제 정권을 바꾸게 하는 물러드는 거죠. 결국 정치는 생활이다. 생활을 뭔가 윤택하게 하지 않으면 정권을 다 내놔야 되는 거죠. 네. 이 정부도 지금 이제 한국 정부는 지금 무능이 아니라 거의 마비 상태 아닙니까? 이 정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야당이라도 좀 뭔가 열심히 뭔가 정책을 만들고 시장을 리드해야 돼.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뭐 거리에서도 왔다 갔다 하고 상법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서로 좀 토론이 되고 이런 일들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여당의 정책의 마비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큰 것 같아요. 지금 한흥 총재가 부총리를 하겠다, 총리 쪽으로 간다, 그런 인선의 이야기도 있는데 좀 리더십을 좀 바꾸는 게 맞을 것 같다. 차라리 이창용이가 국무총리를 하든 부총리를 하든 새로운 수장이 좀 필요치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프랑스가 또 내각이 난리가 나는 것 같아요. 내각 붕괴 우려가 있다. 뭔가 시장에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는 모습. 프랑스 국채금리가 장중에 그리스 국채보다 더 올라가 있는 모습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프랑스가 또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독일 11월 CPI 전년비 2.2% 상승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유로존 11월 소비자 신뢰수 마이너스 13.7 전월비 둔화하는 모습. 호주 상원에서 16세 미만에서 SNS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아, 이게 시대에 맞는 건지 이 호주도 굉장히 진보의 사고가 강한 것 같아요. 오늘 비트코인 시장만 열려서 돌아가는데 94,923달러 좀 빠져서 움직이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포비아 한번 정리 한번 넘어갑시다. 트럼프 포비아가 국내 체감 지표와 금융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다. 트럼프 일기 당시보다도 현 국내 경제 펀더멘탈이 취약하다는 측면에서 이미 한 차례 경험했던 트럼프 포비아 현상에 대해서 국내 경제가 면역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다. 면역력이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두 번째 위기가 왔을 때 면역력이 거의 사라지는 모습, 무방비란 거죠. 트럼프 포비아 현상이 상당 기간 해소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다만 연말 연초 트럼프 포비아 현상이 확산되기보단 주요 통화정책 결정에 따른 유동성 효과를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여지는 충분하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한 달이 딱 일기 때도 한 달 동안 시장을 박살내고 그 이후에 올라가더라.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12월은 그런 면에서 그런 기회가 올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2월은 빠지면 줍줍할 시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국내 수출 둔화 흐름 속에 11월 수출 둔화율이 2%대로 낮아지는 거죠.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수출 둔화율이 계속 빠지기 시작했는데 거의 13%까지 갔다가 지금 2%까지 빠지는데 큰 문제이다. 이 수출이 망가지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더 강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12월 미 연준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거라는 기대감이 다시 강화되고 있다. 동결 확률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인하할 확률이 높아진다. 한국도 인하하고 미국도 인하한다면 12월과 내년 1분기까지는 주식을 살만하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어제 한국이 기준금리를 예상과 달리 내렸죠. 11월 금통이 기준금리 연속 인하 단행. 기준금리 25p 인하로 결정했다. 3%로 내려온 거죠. 동결에 대해서 소수계는 2년 출연을 했지만 일단은 내린 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안정된 가운데 성장 경로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서 내렸다. 3명의 위원은 향후 3개월간 기준금리 3.0%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전망을, 다른 3위는 향후 전망에 따라 3개월 내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적절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 번 더 내릴 수도 있다는 의견도 반반이라는 거죠. 한은의 연속금리 인하는 지난 2001년 닷컴 버블 이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연타로 내렸다는 거죠. 미국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 확대와 수출 중과세 둔화로 인한 3분기 GDP 부진을 10월 금통이 당시 대비 크게 달라진 상황으로 평가를 했다. 금리 인하 실기론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10월 금통이 당시 대비 성장 경로가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사실을 인정을 한 거죠. 네. 통화 정책 방향 결정상 향후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신중히 결정해 나간다는 문구에서 신중이라는 단어가 삭제되고 향후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해서 열어놨다. 이게 이제 한은 이번 금통위 발표문의 핵심이다.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이제 오늘 환율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 거죠. 네. 이러한 대외적 환율의 문제보다는 결국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문제, 그 다음에 부동산 문제, 롯데그룹의 문제, 이런 것들을 미연에 좀 차단하기 위한 금리 인하다. 금리가 내려야, 또 기준금리가 내려야 은행들의 대출금리도 내려가는 거니까 서민들의 숨통을 좀 트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휴장인 관계로 한국 증시는 순수한 자체의 힘으로 시장을 견뎌야 될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빠른 순환매, 단타 테마주들 특세로 시장의 큰 그림을 찾을 수가 없다. 네. 경기 침체, 부동산 문제, 서민 자영업자들의 몰락, 롯데그룹 유동성위기 등이 겹치면서 한국이 예상을 깨고 금리를 25비나 하는 초강수를 넣었다. 여기 한은 총재가 총리나 부총리로 가기 위한 포석도 깔려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문제로 일어나는 환율의 추가 약세 가능성. 환율의 추가 약세는 외국인들이 자금이 빠지는 것이 확실한데 이것이 주식시장의 반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부정적일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또한 이렇게 반대로 경기를 살리고 유동성을 확대하고 이런 면들을 또 좋게 보고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지도 모르죠.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연말은 트럼프가 모든 것을 삼키며 트럼프 정치 집단은 오럴 리스크에 시장이 빨려 들어가죠. 이성적 판단이 마비되는 아수라장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일기 시 약 한 달간이나 어지러운 혼돈의 시간이 지난 후부터 주가가 반등을 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2016년 7월 7일경부터 주가가 반등을 시장에서 전환을 했다는 거죠. 한국 증시도 글로벌 증시도 트럼프 리스크 선반영이 거의 다 마무리되고 내년 시장에 귀를 기울이며 희망을 찾아갈 것으로 전망되는 12월 중순 이후부터 다시 시장이 반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네. 지금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용 빼는 재주는 없습니다. 이 아수라장, 아사리판에서 이길 수 있는 매니저는 없는 거죠. 여러분 개인도 거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장이지만 새로운 희망을 기대하며 묵묵히 견디고 참고 공부하는, 열공하는 내년 퀀텀에 대해서, 퀀텀 양자역학에 대해서,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바이오에 대해서, HBM의 미래에 대해서, AI의 미래에 대해서, 우주 항공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지속적으로 파고 유튜브 보고 리포터들 보고 이렇게 공부하고 갈고 닦고 먼지를 쌓으면서 준비할 그런 거밖에는 이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네, 주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즐거운 주말을 응원해 봅니다. 네, 이번 주 내일부터는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이니까 블랙 프라이데이에 들어간다. 다음 12월 3일 화요일 미국 11월 IS 제조업 지수. 네, 한국 시간은 3일이죠. 그다음 연준 베이지 북공개 5일. 다음에 금요일 날 11월 고용 보고서. 여기까지 다음 주에 큰 어떤 항상 올 초에 나오는 그러한 중요 데이터들이죠. 네. 미국 CPI는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나옵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 일기 때 모습인데 여기에서 이제 집권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가 여기서부터 이거 치고 올라갔다는 거죠. 이게 12월 초순, 12월 10일경, 7일경부터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 한 달 정도 그냥 두들겨 맞고 모든 것들이 다 선반영이 되는 그런 일기 때의 모습을 좀 봐라. 그렇죠? 여기서 여기까지 거의 한 1년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우리도 뭐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인물들의 오럴 리스크는 세지만 또 새로운 기술, 새로운 변화, 제조 방식의 혁신, 사고의 혁신, 심지어 F-23 전투기도 F-31인가 F-23인가 뭐 최신 전투기도 문제가 있다. 너무 미련하게 만드는 거 아니야. 드론 전쟁이다. 뭐 드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가 드론 쫓아가면 며칠 가다가 또 뒤통수 치고 조심해야 되긴 하지만 새로운 방식의 전환을 이 앨런 머스크의 집단이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위대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중에 투자의 방향성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로 들어오십시오. 네,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십니다. 저희 카페로 들어오십시오. 매일매일 관심 종목을 올려놨습니다.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유료니까 신중히 생각하십시오. 네, 저희가 내일 11월 정기 스터디 모임을 합니다. 한 40명 정도가 여의도에서 네, 애널리스트 분들을 모시고 이번엔 제약바이오하고 다음에 우주, 항공, 기계, 조선 그 다음에 제가 또 12월 투자 전략 이렇게 3개의 파트로 되어 있는데 아주 뭐 대단한 아주 우리나라 인사이트 있는 유명한 애널리스트 분들이 오십니다. 여러분 중에서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비용이 한 10만 정도 들어가니까 비용 생각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 또는 이전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 또 다음 주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제 유튜브가 보통 20분 정도 하는데 너무 좀 길다는 의견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적절하다 이 정도면 괜찮다 좀 줄여달라 의견을 좀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이나 모레 뵙도록 하겠습니다.